무주택자에게는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앞에서도 말씀을 네, 기회가 해주셨는데. 좋죠. 네. 무조건 하야죠. 이건 뭐 묻지도 말고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죠. 20개 이상 가지신 분들 한 20에서 30%가 파산했어요. 완전 파산이요. 냉정하게 판단하셔라. 지금 반등은 약간 가짜 반등인 것 같고 예. 정상적인 유효수요가 좀 따라주고 이러려면 무주택자에게는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앞에서도 말씀을 네, 기회가 해주셨는데. 좋죠. 네. 책에도 보면 이제 청약에 참여하라고. 무조건 하야죠. 근데 그거는 네. 전제가 있는 거죠.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이 될 네, 맞습니다. 때. 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청약인데 네. 현재 시세가 이제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9가지 시나리오고 현재 네. 시세가 20%밖에 안 내려왔어요. 네. 그럼 얘가 10%더 내려올 때, 20%더 내려올 때, 30%더 내려올 때 경우의 수를 넣고 기존 주택 가격이 옆에 있잖아요. 네. 그럼 변수가 두 개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분양을 받을 현장들의 분양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이 분양가가 근데 10% 내렸을 때랑 같아. 기준 시세보다 싸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여기에 비율이 50%고 더 내려갈 비율이 50%면 5대5인데 신축이잖아요. 네. 베니핏이잖아요. 네. 그러면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거죠. 신축이라는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정답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대비 한 어느 정도는 돼야 그래도 좀 메리트 있다고 혹시 최소 10%야. 10% 10% 넘게. 이상의 차이. 네, 10에서 한 20%면 완판일 거고. 그죠? 10% 차이가 나면 그 고객들이 쳐다보거든요. 네. 쳐다보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 기존 수세가 어느 정도 적정하게 내려왔다고 가정했을 때 30% 내려왔어요. 예. 그런데 10%더 싸요. 그러면 기존 주택도 10%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근데 더 싸요. 이건 뭐 묻지도 말고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편안하잖아요. 네. 왜? 기존 주택이 더 내려간 것하고 이 주택 분양가가 똑같다는 건 얘는 신상품이니까 네네네. 손해볼 일이 없고 무조건 이득이 되잖아요. 이건 무조건 청약 가는 거고. 그런데 시세가 10%밖에 안 내려왔어요. 근데 잘못하면 30%까지 내려갈 것 같아. 네. 그럼 단위가 크니까 그때는 분양가가 10% 갖고는 미흡한 거죠. 15%는 내려가야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 거보시면요. 제가 집에서 해봤거든요. 소비자분들이나 이제 일반인분들이 할 때 이게 맞나. 그러니까 그려보니까 답이 나와요. 제가 입장을 바꿔가지고, 네. 청약을 할 때, 그냥 딱, 꼬울이라 해야 되나요? 목적이 나와요. 요 예. 라인이면 난 분양받아야겠다. 그럼 거기다 점 찍어 두셨다가 청약에 들어가시는 거는 문제가 없고, 그 위에 것은 다 쳐다 안 보시면 되죠. 그 분양가니까. 그런 거를 이제, 책 얘기만 해서 죄송하네요. 아니 책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교수님의 내용이 책에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네, 내용이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주식 관련된 전략도 많이 세우다 보니까 네. 코스톨란이 이제 달걀 모형 여기 234페이지에 써주신 것도 있고 저희는 좀 많이 다뤘었는데 저는 이제 벌집 순환 모형이라는 건 네, 사실 잘 있죠. 몰랐거든요. 요게 복잡하네요. 아닙니다. 진짜 그림 벌집 보면 같이 생겼는데요? 네, 맞습니다. 232페이지. 이름은 이제 허니문명이라고 붙였는데 제가 이름만 예쁘네요. 제가 지은 건데요. 원래는 벌집 순환 모형입니다. 원래 원작자였던 원작자가 누구냐면 그 현대건설연구원에 계시다가 경제연구원 계시다가 건설산업 전략연구소라고 네. 그 2002년부터 한 2010년 네. 이때 뭐 엄청나게 활성화된 연구소가 있었어요. 예. 워낙 뛰어난 분인데 그분이 만든 모형이에요. 그분이 만든 모형인데 제가 보니까 그림을 잘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네네. 책에다 소개시켜 드렸는데 네. 그 그림표만 보시면 지금이 어느 시장 상황인지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막 분양가가 올라가면 공급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걔가 공급을 많이 한 게 지금처럼 되는 거죠. 2, 3년 전에 시장이 좋으니까 막 분양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지금 이제 다 입주 물량으로 되돌아오잖아요. 네네네. 그 입주 물량이 되돌아올 때 이 힘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고 이런 그림의 순서. 그러면 하락하고 나면 또 어떻게 해요? 공급이 줄잖아요. 네. 줄고 나면 어느 시점에는 공급이 모자르니까 다시 오르는 때가 오고 이게 딱 계산해 보면 딱 벌집 모양으로 순환을 해요. 네. 그거를 이제 크로스 체크해 가지고 독자분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리는데 처음에 보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네네. 하나 뜯어다 보면 따라가 그냥 봐야겠네요. 편안한 얘기예요. 편안한 얘기. 입주 물량 여기서 여기 이때 되면 지금 공급을 많이 했으니까 맞네. 2, 3년 뒤는 집값이 좀 떨어지겠네. 네. 근데 집값이 떨어지면 공급이 주니까 조금 있으면 다시 또 집값이 오르겠네. 그 그림을 딱 연장을 맞춰서 주기가 한 7, 8년에서 10년이에요. 네. 그럼 그 텀마다 6조각이잖아요, 벌집이. 네. 그럼 그 텀의 기간에 따라서
우리가 뭐 상승, 뭐 하락할 때 그 차이가 있잖아요. 회복, 침체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4분기를 6분기로 나눈 거죠. 그걸 모형으로 순환시켰으니까 보기에는 좀 편합니다. 처음에 보면 어려운 것 같은데 좀 크게 확대해서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요거는 좀 어디다가 붙여놓고 있어야겠다. 그쵸? 네, 보시면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경제 순환론적 관점에서 똑같습니다. 네, 보는 똑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또 인간의 심리가 또 한쪽으로 쏠리기도 네, 했다가 맞습니다. 또 풀리기도 맞습니다. 했다가 그렇게들 가니까요. 네. 근데 약간 저는 이제 요런 거를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좀 조언을 좀 많이 좀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네네. 일단은 공급량도 그렇고 인구 구조도 그렇고 지금 경제 상황도 그렇고 네. 최소한 3년 정도는 본격적인 하락이라고 보셨고 교수님께서는 네. 그래서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 버텨야 하는지 그렇죠. 버틸 수 있는지를 네. 각각이 계산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네. 보셨고 조금 이게 다주택자나 이런 분들한테 저기 조언을 드리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써놨습니다. 다주택자도. 다주택자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시라고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의 생존법은 180도 다르다. 완전 다르죠. 예. 다주택자는 여러분 지금 똑같이 무주택자, 1주택자 하신 것처럼 계산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냥 네, 내 집이 자산 50억 자산가인데 4억이 전세가일 때 5억짜리 집을 10개 사면 10억 갖고 10개 집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4억이 전세보증금이니까. 네. 근데 이제 풀로 이제 움직인 상태라면 레버리지가 다 됐다 그러면 지금처럼 어려운 때 예. 전세 가격이 1억씩 다운되면 10집이니까 10억이 마련해야 되잖아요. 예. 이걸 마련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경매. 네, 극과 극이거든요. 예. 주택가에 오르거나 받쳐주면 다행인데 그거를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되는데 글로벌 금융위 때도 제 주위에 20개 이상 가지신 분들 보면은 한 20에서 30%가 파산했어요. 파산이요. 완전 파산이요. 이거 비슷합니다, 지금하고. 음. 지금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 조만간에 파산할 분 나올 겁니다. 왜? 욕심을 못 버리고 들고 가려던 분들이 여기서 뭐 끌어다가 뭐 갔는데 전세보증, 다행히 정부에서 이번에 그 임대 반환 보증 그저 대출을 좀 문을 열었잖아요. 네. 전세 자금 대출할 사람들 대출해 준다. 이거 특례보금자료에 좀 있잖아요. 네. 그거 활용한 분들이 있어 좀 살아났는데 그거 갖고도 못 살아난 분들은 이제 버티기 힘들잖아요. 네. 그분들은 정리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내용을 쓴 거죠. 냉정하게 판단하셔라. 10개가 있으면 5개를 털고 나머지를 들고 갈 여력이 되잖아요. 좀. 예. 그랬을 때 5년 뒤에 수익 상황과 이걸 들고 가다가 망할 확률, 유지될 확률, 유지돼도 이미 이자병이 많이 나가고 이런 것들 계산을 냉정하게 하셔야지 네. 감성적으로 버텨 이런 소리에 현혹되지 말라는 얘기죠. 음. 아무도 다주택자분들을 위해서 조언해 줄 분은 세무사님밖에 없습니다, 사실. 세무사요? 네. 세무사분은 후행적이잖아요. 일 터지고 나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파산이 되면 그 의미 없잖아요, 또. 음. 가지고 잘 유지가 될 때 도움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그죠, 다주택자분들한테. 갭 투자를 잘해서 좋은 임대인도 많아요, 사실. 임대사업자분들도. 근데 4년 임대사업자 하셨는데 10개를 했어요. 네. 지금 만기 돼가지고 1년만 양도세 중과 유예거든요. 2년 차부터는 제도가 좀 안 받쳐주면 부담돼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전세보증금하고 막 엉키면 이거 갑자기 순간적으로 정신 없어집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순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네. 몰려 들어오면 음. 난 아니겠지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잘 관리하셔가지고 자본 비율을 높이시는 게 정말 안전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채 끝까지 비율을 줄이시고 네. 버티려고만 하다가는 진짜 다 날립니다.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옆에서. 그런 거신 분도 많이 봤지만 어, 그걸 많이 봤습니다. 너무 이제 지키려고만 욕심을 부리다가는 정말 네,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되면 멘붕이 오시는가 보더라고요. 조금 멀리 한번 조금 내다볼 네. 수 있다면 부동산 시장에 좀 반등이 온다면 의미 있는 반등이 온다면 그 시기나 네. 여건이나 그런 건 좀 언제쯤 어떻게 해요? 저는 빨리 오면 지금 반등은 약간 가짜 반등인 것 같고 예. 뭐 인위적인 반등이잖아요. 네네네. 정상적인 유효수요가 좀 따라주고 이러려면 주택 가격이 지금 상태에서 뭐 5에서 10% 추가 조정이 있고 난다라면 예. 그럼 저는 한 2년 3년 뒤에는 반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앞으로 그러니까 2026년 이때 한 번 있을 것 같아요. 네. 살짝의 반등. 예. 그리고 5년 10년 안에는 1기 신도시 아니 3기 신도시 네. 그러니까 3, 4년 뒤에 입주하잖아요. 네, 그 네, 시기에 네. 꺾였다가 아하. 근데 막상 3기 신도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한 해에 다 입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17만 호가.
또 다 나눠져 있습니다. 네, 시간이 늘어지잖아요. 예. 그 속에서 이제 기다리다가 지친 분들이 다시 도심 회귀도 벌어져요. 아, 그때 한번 살짝 받는 뭐 폭등은 없고요. 예. 그럴 것 같고 10년 정도 지나면 이제 약간의 부동산의 어떤 자산 유효수가 증가가 최대가 될 때거든요. 네. 그동안 이미 재작년 영끌 때 많이 갔잖아요. 수요가 이동을 했잖아요. 네. 많이 몰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적어진 거고. 네. 이분들이 집값이 내려와지고 자기들의 소득이나 여력이 받쳐지면 교차점이 생기겠죠. 네. 네. 갭이 주는 시점. 10년 안에 무조건 그 큰 장은 한번 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장조차도 요번에 이런 불장은 전혀 아니다. 왜냐면 물건이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10년, 20년 뒤에 주택시장이 보이잖아요. 제가 10년을 얘기했으니까 그 10년 뒤는 어떻게 되겠어요? 약하죠. 약간의 아까 말씀나는 일본형의 패턴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해외로 눈을 돌리셔라. 빠른 분들은.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부동산 빠른 투자를 분들은. 한다면 해외로. 이제는 뭐 자산력도 있겠다. 네. 정보력도 뛰어나겠다. 뭐 옛날처럼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해외 투자가. 지금 네. 주식 투자 편하게 하시잖아요. 그것도 10년 전에 어렵고. 네. 그럼 똑같이 부동산도 조금 있으면 10년 뒤면 편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또 그런 것을 매개하는 회사들도 나올 것이고. 네. 그런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자산 선진국이니까 중진국이나 개발국들은 이제 경제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환율이 상승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저쪽 집에 3억짜리였는데 분명히 우린 경제가 좋고 걔네가 안 좋아서 2억으로 그냥 환율 때문에 다운될 수 있잖아요. 네. 수익률이 30%잖아요. 네. 그러면 서로 조세 협정주를 맺잖아요. 국가마다. 네. 그럼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 부동산의 시장상에서 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안전한 어떤 에이전시나 컨설턴트를 통해 가지고 법무법인 낀 그런 거래는 저는 해볼 만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나라가 됐으니까. 미국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부동산하고 돈 많이 벌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다고 우리는 미국처럼 막 뺏어먹는 수준은 아니고 네. 정상적으로 그 위기를 도와주면서 안정적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그걸 준비하는 분들이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한창 성장을 할 때 선진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부동산을 산 것처럼 네, 맞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다 한 상황에서는 자산은 많고 자본도 그렇죠. 많고 그 자산을 네.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도상국들 그렇죠. 투자를 하러 떠나서 어떻게 보면 거기서 또 국부를 일으켜서 네. 올 수도 있는. 네, 국가에 도움이 되고 그 나라도 도움이 됐죠. 우리가 어려울 때 차관 들여서 집을 짓고 이랬듯이 네. 돈이 없어 못할 때도 있거든요. 진도가. 이제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으니까 네.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아무데나 가시면 안 되고 제도가 완전하게 된대. 동남아 같은 데는 공산국가라서 아직 예. 정치 환경이 불안전해요. 그래서 아, 국제 간의 어떤 제도 있잖아요. 예, 손배 제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체결된 다음에 들어가셔야겠죠. 그런데 절대 미리 가시면 안 되고 체크하시면서. 그 투자자 손해배상제도 막 이런 것들 아, 네, 이런 맞습니다. 거라든지 그런 이제 조세 협정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다 안전장치를 완전히 된 다음에. 확인하시고 그죠. 이건 네. 좀 어려운 영역이니까 공부하실 게 특히나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한문도 교수님 네. 통해 가지고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아, 별 말씀이요. 저보다 네네. 더 좀 많이 하시는. 아유 아닙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교수님 통해서 앞으로도 종종 좀 기회가 될 때 네. 식견을 좀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아, 예.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